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합참의장이 참석하는 미한 군사위원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미국은 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는데요. 오는 23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가 14일 서울에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의 공동 주관 아래 열렸습니다. 양국 합동참모본부는 회의 직후 발표한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밀리 합참의장은 한반도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위협에 대해서도 미국의 모든 군사 능력을 총동원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으며 미한 양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를 포함한 한반도 방위 공약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안보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의해 23일 효력이 상실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의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밀리 의장은 회의 직후 행사 참석을 위해 이동하던 중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조금 논의했다고 짧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에서도 지소미아 종료 재고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마크 에스퍼 장관은 한미 안보협의회 참석차 서울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지소미아 유지 입장과 이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한국 측에 전달할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에스퍼 장관이 한일 갈등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북한과 중국뿐이라면서 한일 양국이 갈등을 넘어 파트너와 동맹으로 함께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한국 측에 지소미아 문제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황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은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접점 찾기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협상의 기준을 낮추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칸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연말 시한 압박에도 미국이 비핵화 협상의 원칙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으면서도 미국은 북한의 일방적인 양보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대통령이 또 한 번의 친서로 미국이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Maybe President Trump could write another letter to his counterpart indicating the United States is willing to be flexible, but they need to get back to talks at the working level.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 역시 미국은 유연성을 갖고 협상에 임하겠지만 협상 기준은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First working level negotiations took place. We're going to show flexibility. We have the Singapore Declaration. That's a subject that needs to be discussed. An agreement as to ultimately how we get to complet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북한이 자신들이 설정한 연말 시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북한의 전략은 미국으로부터 연말까지 무엇을 받아낼 수 있는지 시급히 알아내려는 측면이 있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결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I do believe that this strategy betrays a certain sense of urgency on the part of the North Korean side to know whether they can get something more from the United States, combined with a certain with a signal of resolve to move forward if it cannot get what it wants. 앞서 북한은 13일 국무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 이달로 예정된 미한 연합 공중훈련과 관련해 미국을 비난하면서 미국이 정세 흐름을 바꾸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더 큰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연말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인 위성을 발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한다면 재앙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희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 안보를 위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포기와 비핵화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3국은 1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회의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도발 행동은 영내 안보를 저해하며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포기 외에는 한반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3국은 또 북한이 신의를 갖고 미국과의 의미 있는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며 북한의 식량 위기 등 인도주의 상황은 북한 정권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일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지난해 무산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안보리 회의 개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일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다음 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은 세계 인권 선언의 날인 12월 10일 북한 인권 토의 개최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북한 인권 문제 토의를 안건으로 하는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새롭게 비상임이사국에 진입한 반서방 성향 국가들이 반대 입장을 표해 2014년 이후 매년 개최해온 북한 인권 토의가 처음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불법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VOA 보도 이후 해당 업체가 북한과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네갈 내 북한 노동자들은 어디론가 거처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제재 회피를 위해 이름을 바꾼 코르만 컨스트럭션에 호텔 건설을 맡겼던 세네갈의 이 회사는 BOA의 북한 측과의 계약을 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Okay, I cancel all. I no have here. My company no have friend no. 이 회사는 금융이란 이름의 북한 회사와 호텔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면서 지금껏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코르만 컨스트럭션이 유엔 제재 대상이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면서 모든 계약과 작업을 즉시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BOA는 자동차 수입업을 하던 세네갈의 이사가 올해 초 코르만 컨스트럭션과 다카르 해변의 고급 호텔 건설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과 함께 이미 완공된 이사의 여러 상가 건물도 코르만 컨스트럭션이 건설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네갈 최대 식품업체 파티센은 자사 공장 건축을 위해 일을 했던 약 20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내보냈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특히 이들 중 10명은 공장 안에서 숙식을 해결했었는데 최근 이사를 나가는 모습이 목격됐으며 파티센 공장 부지와 바깥 도로변에서 작업하던 북한 노동자들도 더 이상 목격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들의 본 거주지였던 다카르 도심의 노동자 숙소 건물 역시 지난달부터 비어있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세네갈의 북한 노동자들은 주 6일을 일하고 월 $100 정도를 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르만 컨스트럭션은 이들 노동자들을 통해 연간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여 평양에 보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A 취재 결과 세네갈 내 북한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노동 허가증이 만료된 상태였으며 일부는 올해 중순 입국한 것으로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청와대가 북한에 의해 억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 측이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최근 6.25 전쟁 납북 인사 가족협의회 측이 요청한 원비어 부모의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청에 대해 국정 운영 일정상 면담이 어렵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낸 것이 확인됐다고 한국문화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는 관광차 북한에 갔다 17개월 동안 억류된 뒤 지난 2017년 혼수 상태로 미국에 돌아온 후 6일 만에 숨졌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14일 원비어 부모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습니다. 제8대 한미연합사령관을 역임한 미국 존 틸럴리 예비역 대장이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백선엽 한미동맹상에 선정돼 지난 14일 한미동맹의 밤 행사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틸럴리 전 사령관은 1996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취임한 뒤 북한 무장공비 강릉 침투 사건과 동해안 잠수정 침투 사건, 제1차 서해 연평해전 등 한반도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았고
퇴역 이후에도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 등에 앞장섰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